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적의 해안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해야 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적진 깊숙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강력한 날개였습니다. 창설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 해병대는 자체적인 항공 전력이 부족해 미군이나 해군의 헬기를 빌려 타야만 했던 서러운 시절을 묵묵히 견뎌야 했지만 이제 제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명품 헬기 수리온이 바다의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린원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며, 오늘 영상에서는 육군 헬기였던 수리온이 어떻게 소금기가 가득한 바다 위를 비행하게 됐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좁은 함정 안에서 어떻게 날개를 접고 숨을 죽이며 출격 명령을 기다리는지 그 놀라운 기술적 변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중국과 일본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상전력의 핵심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가 직면했던 위기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반도 주변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군사적 긴장 지역 중 하나이며 북한은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기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병대가 적의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느린 상륙 돌격 장갑차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안포와 미사일 위협이 도사리는 해안가로 느릿느릿 접근하다가는 적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결국 해답은 공중에서 적의 방어선을 뛰어넘어 배후를 타격하는 초수평선 입체 고속 상륙 작전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을 태우고 바다 위를 거침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상륙 기동 헬기가 필수적이었지만, 헬기를 바다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바다의 염분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독입니다. 일반적인 육군 헬기를 그대로 바다에 띄웠다가는 엔진이 멈추거나 기체가 녹슬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기에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전용 헬기를 사오는 방법도 고려되었으나 우리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조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우리 방산기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반신반의했던 이 프로젝트는 카이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육군용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된 마린호는 해상 운용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체로 탈바꿈했으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과제는 바로 지독한 소금물로부터 기체를 완벽히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진은 기체 내외부의 모든 부품에 특수 방염 코팅 처리를 하여 염분에 대한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는데, 이는 단순한 페인트 칠이 아니라 나노 단위의 미세한 틈까지 완벽하게 밀봉하는 첨단 소재 기술입니다. 엔진 세척 장치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헬기의 엔진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분 결정들이 달라붙어 있게 되며, 이를 방치하면 엔진 블레이드가 부식되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마린호는 비행 후 엔진 내부에 남아있는 염분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세척 시스템을 내장하여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파도가 몰아치는 해상에서도 육지 못지않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적 난관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독도함과 마라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의 경납고에 헬기를 수납하는 문제였으며, 함정의 내부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덩치 큰 헬기를 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메인 로터 폴딩 기술, 즉 헬기의 주 날개를 접어서 부피를 줄이는 기술이며, 육군용 수리온은 날개를 접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마린호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카이의 엔지니어들은 수리온의 로터 허브를 재설계하여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대한 날개 4개가 자동으로 접히도록 만들었는데, 이 과정은 수백 개의 정밀 부품이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만약 날개를 펴 접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격이 발생하면 고속회전 시 끔찍한 진동이 발생하여 기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기에 마린온의 자동 접이 장치는 강풍이 부는 갑판 위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마린호는 주 날개뿐만 아니라 꼬리 부분인 테일붐까지 접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헬기의 전체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한정된 경납고 공간에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 차를 구겨 넣듯이 함정 내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함으로써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헬기를 탑재하고 작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타격력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린온에는 비상시 바다 위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 부주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만약 엔진 고장이나 피격으로 인해 해상에 불시착해야 할 경우 튜브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장치 덕분에 승무원과 탑승 병력은 기체가 침몰하기 전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승무원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이자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을 참고한 것입니다. 마린원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강력한 기동성인데 최대 이륙 중량 8.7톤에 달하는 이 헬기는 두 개의 강력한 터보셰프트 엔진을 장착하여 시속 279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대공망이 반응하기 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병력을 내려놓고 신속하게 이탈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이며 항속거리 또한 800km에 달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독도나 이어도까지 커버합니다. 무장병력 9명을 태우고 적진 한복판으로 날아가는 마린원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든든하지만 적들은 우리의 상륙 헬기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에 적의 휴대용 지대계공 미사일이나 대공포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린원은 미사일 경보 수신기, 레이저 경보 수신기, 체프 플레어 발사기 등 최첨단 생존 장비로 무장하고 있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기만체를 발사하여 미사일을 따돌리며 회피 기동합니다. 또한 조종석과 엔진진 연료 탱크 등 주요 부위에는 방탄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적의 소총이나 기관총 사격에도 끄떡없이 비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존성은 실전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외의 유명한 상륙기동 헬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방어 능력을 갖춘 마린호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주력 항공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숱한 논란을 딛고 일어선 국산 헬기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린원이 단순히 병력을 수송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 군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상륙 공격 헬기, 즉 마린원 무장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린원에 국산 공대지 미사일인 천검과 20mm 기관포 그리고 로켓탄을 장착하여 적의 기갑부대와 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젝트로 이는 상륙 작전 시 아군 헬기를 엄호합니다. 미 해병대가 공격 헬기인 바이퍼와 수송 헬기인 베놈을 함께 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우리 해병대도 마린원과 마린원 무장형을 혼합 편성하여 독자적인 항공작전 능력을 완비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린원 무장형은 국산 헬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장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해외 도입 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해외 반응 또한 뜨거운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상륙작전과 해상 수송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 국가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마린원 또한 유력한 수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미 수리온이 훌륭한 성능을 입증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마린원 역시 실전 배치를 통해 신뢰성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수출 효자가 될 것입니다. 경쟁 기종인 미국의 블랙호크나 유럽의 헬기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옵션과 파격적인 기술 이전 조건을 내세워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린원과 같이 해상 운용 능력이 검증된 기체는 해군력이 약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만든 헬기가 태극기를 달고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날이 온다면 가슴 벅찬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군 헬기 수리원이 어떻게 바다의 제왕 마린원으로 진화했는지 살펴보았는데 소금물과의 사투를 이겨낸 방염 기술과 좁은 공간을 극복한 폴딩 기술, 그리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마린원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한때는 헬기 한 대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독자적인 상륙기동 헬기를 넘어 공격 헬기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린원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개발한 것을 넘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 우리 해병대는 더 이상 상륙함 갑판에서 미군 헬기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마린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당당하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 일제히 날아오르는 마린원 편대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적에게는 전율을 우리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줍니다. 앞으로 마린원은 지속적인 개량과 파생형 개발을 통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미래전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 기술이 적용되면 마린원 조종사가 다수의 무인 드론을 거느리고 작전하게 됩니다.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2030년 이후의 전장 환경을 내다보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력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며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완성된 마리노는 K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며 지켜볼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고 비상하는 마리논처럼 대한민국 또한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은 우리 해병대의 날개 마리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미래를 밝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